조선 최고의 콩가루 집안은 어떻게 망했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조 3년, 조선 초기 공신가문으로 나름 잘나가던 집안에 박윤창이란 자가 있었다. 이 사내는 사고로 한쪽 눈을 잃어 장애인이 되었지만 장원급제를 통해 조그만 벼슬을 하였고 재력가 집안의 미모의 여인 정귀덕과 결혼을 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일남일녀가 있었는데 특히 딸 박구마는 어려서부터 예쁘고 총명한 걸로 유명했다. 조그만 애가 어쩜 저렇게 예쁘고 똑똑해.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일을 했겠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박윤창의 집안은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샀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유인 즉슨 우선 정귀덕의 악행 때문이었다. 걸핏하면 애꾸 주제에 뭘 할 줄 안다고. 하며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애꾸눈이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하인들도 허구한 날 트집이 잡혀 맞는 게 일이었다. 그런데 못된 성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잘생긴 남자를 보면 가만두지 않을 정도로 문란하기까지 했다. 일설에 의하면 남편 박윤창이 야근할 때마다 외간 남자를 집에 불러들였는데 아들 박성근이 깨어있으면 뒤주에 가둬놓고 사통을 했다고 한다. 들어가서 찍소리 말고 있어. 아무튼 어미의 불륜 장면을 자주 목격한 아들 박성근은 엄마가 잘 때는 이불에 발이 4개예요.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곤 해서 정귀덕을 난처하게 만들었는데 그 일 이후 정귀덕은 두고두고 아들을 미워했다. 두고 봐. 넌 앞으로 국물도 없어. 하지만 정귀덕의 사통 행각은 멈추질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예 집안의 하인과 모종의 관계가 됐다. 정귀덕과 노비의 관계는 집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문제는 대담한 행각에도 소문이 나는 것은 싫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를 소문내고 다닌 여종모자를 노비 주제에 조동아리를 함부로 놀렸으면 죽어야지. 하고 때려 죽인 것이다. 이 문제로 정귀덕은 체포되어 을금부에 갇히게 되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명이 길었는지 그의 가뭄이 심해지자 조정에서 죄수들을 방면해주는 대사면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끼어서 유유히 석방되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한편 딸 박구마는 어느덧 글 공부는 물론 시짓기에 능하고 춤과 노래도 수준급인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성장했고 15세의 나이에 임금의 친족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좋은 데로 시집 갔네. 저 애는 예쁘고 똑똑해서 잘 될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여기까지만 보면 행복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박구마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다. 결혼 후 남편이 기생에 빠져 살자 어미 정귀덕의 기질을 이어받은 박구마는 여러 사내와 맞바람을 피웠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라고 못할 것 같아? 어느 날은 집에 은그릇을 만드는 은장이가 왔는데 박구마는 그 은장이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집안 마님과 은장이가 사담을 나눌 수는 없는 일. 저 사내 꽤 마음에 드는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나랑 말 섞는 걸 어려워하겠지? 하고 은장이에게 접근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이 집 마님인 걸 숨기면 되겠네. 하고 여종의 옷을 입고 은장이에게 다가가서 쉽게 말해 썸을 탔다. 이름이 무엇이오? 그런데 후에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됐고 붕괴하여 박구마를 친정으로 쫓아버렸다. 이 은장이 에피소드는 박구마를 쫓아내기 위한 남편의 모함이었다는 설이 유력한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계기로 박구마는 친정으로 왔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사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으론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 박구마와 사통을 한 상대 중에는 왕실 종친들도 다수 포함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녀의 행각에 대한 소문은 한양바닥은 물론 조정까지 알려졌다. 왕실 종친까지 연루된 일이다 보니 조정이 시끄러워졌다. 그래서 박구마와 연루된 자들을 잡아다 문초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문초를 하면 할수록
왕실 종치는 물론 명문가 집안 자제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다. 이러다가 내가 아끼는 신하들의 이름이 다 나오겠군.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해야겠다. 당시 임금이던 성종은 왕실은 물론 중신들까지 관련된 일이고 계속해서 어떤 이름이 또 나올지 몰라서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결론을 내렸다. 성종 11년 어루동은 음탕하게 방종하기를 꺼림이 없게 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느냐. 의금부에 명하여 사유를 적용하여 아뢰게 하라. 하고 명했다. 정리하면 박구만은 우리가 어우동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고 정기덕은 어우동의 어미였던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우동 박구만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왜 나만 처형합니까? 어우동 박구마의 말처럼 사통한 남자들은 무혐의 내지는 가벼운 벌을 받는데 그쳤다. 그로부터 8년 후 박윤창 집안에서 또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왔는데 정기덕이 살해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 끝에 범인을 잡고 보니 범인은 놀랍게도 아들 박성근이었다. 박성근이 어미의 사통 사실을 소문낸 이후부터인지는 몰라도 어려서부터 아들과 어미는 사이가 안 좋았고 급기야는 두 사람 사이에 재산 문제까지 생기자 박성근이 이종사촌 형과 공모해서 어미인 정기덕을 살해하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성근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신문과 곤장을 맞다가 사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박성근이 곤장을 맞으며 죽어갈 때 박성근의 아내가 너 같은 건 빨리 죽어야 돼! 하고 소리치며 욕을 한 것이다. 부부 사이가 얼마나 원수 같았으면 이런 와중에 저렇게 소리를 칠 수 있을지 신문을 하던 사람들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보다 못한 관리들이 성종에게 박성근 아내의 이야기를 보고했다. 결국 모든 상황을 종합한 성종은 박성근의 아내와 자식을 노비 신분으로 만들어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렸다. 유일하게 남은 이 집안의 아버지 박윤창은 정기덕의 여종모자 살해 사건 이후 이혼했다. 이렇게 해서 조선왕조실록에 집안 식구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윤창 집안은 아내 정기덕은 노비를 살해하고 아들에게 살해당하고 딸 어우동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아들 박성근은 어미를 살해해서 곤장 맞다 죽고 며느리와 손자는 노비가 되어 변방으로 쫓겨나는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콩가루 집안답게 완전히 망했다.